자, 두 번째 챕터에 나와 있는 급여 자료 입력. 자, 급여 자료 입력은 사원 등록을 했으니까 그 사원들한테 급여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급여는 반드시 현금으로 주셔야 되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줘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회사는 이 급여 자료 입력되어 있는 걸 페이퍼로 출력을 하든 PDF로 갖고 있든 프로그램 안에 가지고 있든 어찌됐든 서류 보관 5년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강화되는 부분 때문에 그 급여 대장 부분에 근로와 관련돼서 뭔가 명기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 사항들까지도 지금 요즘에 프로그램 구동해서 같이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100번 회사로 변경 안 하신 분들은 변경해 주세요. 그래서 2100번 주식회사 청송이라는 회사에 들어와서 시작을 할게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상용직 급여 자료입니다. 상용직. 그래서 상용직에 대한 사원 등록을 끝냈고 그 사원 등록에 대한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서 우리는 급여를 넣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좀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메뉴를 더블 클릭해서 이상하게 오래 걸렸네요. 자, 그럼 요 메뉴에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시면 일단 여러분 우리가 여기 귀속부터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있지만 이 메뉴를 쓸 때 여러분들 무조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근로소득의 과세와 비과세 그리고 근로소득의 내용에서 보실 때 법에서는 근로소득은 이런 건 근로소득을 봅니다. 그래서 한 6개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재가 음영박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법에서 나오는 큰 테두리예요. 그럼 그 큰 테두리가 6개로 얘기하고 다시 근로소득 범위에 다시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을 붙이는 부분이 이제 아래쪽에 있었던 부분들. 그러면 그 부분은 과세와 비과세가 모두 다 같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우리는 무슨 부분, 근로소득 보지 마세요라고 했던 부분은 아예 이 자리에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그럼 근로소득 범위까지만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 범위 중에 누구에 대한 부분, 여기 수당 공제 등록이란 메뉴가 있어요. 자, 이 수당 공제 등록이라고 하는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열려요. 그럼 이 부분에 과세 소득인지 비과세 소득인지 이 정리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 자료 입력의 포커스는 우리가 오타를 낸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오타를 낼 일은 없을 거니까 지금 과세와 비과세 선정을 제대로 해서 쓸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출제자들은. 왜냐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달라질 거고요. 공제 항목에. 그리고 연말정산에 가서 과세에 들어가는 총급여액이 확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채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제 항목과 금액 쪽에 이제 소득세가 들어오는데 이상하다. 소득세가 지금 현재 제가 화면에 보여줄 때는 15,000원이 들어오는데 내 거는 지금 17,000원이 들어와져 있다. 그럼 일단 누구를 의심해라. 일단은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이 잘못되었는지 간이세액표로 띄잖아요. 그럼 부양가족 수가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과세비과세 설정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는지 또는 그 다음에 보실 건 프로그램이 최신 버전인지 버전이 같은지 뭐 이런 부분을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럼 요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요 부분은 교재 그냥 넘기면서 보세요, 여러분. 그럼 수당 및 공제 등록이란 부분이 있어요. 그럼 지금 저희는 수당 공제 등록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화면 활성화를 시킨 거죠. 그럼 지금 수당 등록과 공제 등록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들어가는 부분이신 거냐면 여러분들이 수당 등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등록을 하면 기본적인 건 또 제공이 돼요, 여러분. 그럼 제공이 되고 얘를 등록하면 어디에? 여기 급여 항목이라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과세되는 급여가 있을 거고 비과세되는 급여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세 비과세를 넣었는데 난 이 화면에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표시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파란색으로 비과세 항목 입력 화면에 무엇하겠다? 표시하겠다는 자리가 있어요. 이건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를 무엇하시면 체크를 하면 화면에 보여줄 때 비과세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되죠, 여러분. 그게 이제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공제 등록. 자, 공제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급 항목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회사가 주는 항목. 그러면 지급 항목에서 뭔가를 빼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회계 처리할 때 예수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는 부분. 그게 공제 등록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제 등록 쪽에 있는 건 우리가 급여 대장을 놓고 봤을 땐 공제 항목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부터 누구까지 학자금 상환까지는 기본적인 제공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심할 건 이거죠. 아니 근데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없네요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 여기 안 보이는 것뿐이고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까지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만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노동조합비를 징수한다 그러면 여기에 노동조합비라고 입력해야 되겠죠. 아, 우리는 사후회비를 걷는다 그럼 여기 사후회비를 등록해야 되겠죠. 그래야 공제 항목에 들어가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그런 식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메뉴에 보시면 요 옆에 보시면 사용 여부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용 여부 자리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항목이 있는데 아, 우리 회사는 이건 안 쓰는데요? 라는 부분. 그러면 우리가 수당 등록에 가서 봤더니 우리 회사는 기본급이라는 것도 급여 명세에 있고 상여라는 것도 사실 써야 돼요. 근데 직책 수당은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월체 수당도 없다. 근데 지금 여기가 벌써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 자리가 뭐로 되어 있어요? 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 여 상태로 두면 여기 급여 항목에 계속 직책수당이 떠요. 근데 우리 보기 싫거든요. 그럼 무엇 하셔라? 이 자리를 여에서 누구로 바꿔라? 부로 바꿔버리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급여 항목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시험에서 아예 이렇게도 냈어요. 지금 내가 준 정보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건 다 뭐로 바꿔라? 부로 바꿔.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그건 부로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 바꾸는 게 맞아요, 여러분. 안 쓰는 걸 누가 열어놓겠어요. 근데 이제 부탁할 거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부로 바꾸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상여를 지금 나한테 준 건 기본급이 얼마가 있고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얼마가 있고 식대가 얼마 있다 이렇게 줬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 상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여라는 부분이 사용 여부가 여로 되어 있어서 나는 이 상여를 무엇으로 아 지금 조금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 여의 자리를 부로 바꾸려고 봤더니 메시지가 떠요. 입력된 정보가 있어서 못 바꾼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한테 준 정보에는 상여가 없지만 그들이 벌써 입력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는 상여를 쓴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삭제 못해요, 여러분. 네, 삭제를 할 수도 없고 사용 여부를 부로 바꿀 수도 없어요. 입력된 정보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두고 가셔야 돼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 풀다 보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페이지는 넘어가면서 그냥 쭉 보세요.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전체 얘기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수당 등록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부터 페이지 넘어가면서 보시는데 우리가 여기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봤더니 또 뭐가 있냐면 제가 화면을 잠깐 위쪽으로 좀 올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수당 등록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뒤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쭉 보시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부분을 보시는데 여기 과세 부분에 과세가 있고 수당의 이름이 있고 근로소득 유형에 가시면 유형 번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제가 페이지를 뒤로 넘어가면서 보시라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진한 글씨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무슨 의미가 되시는 거냐면 내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과세라는 부분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거 우리가 등록한 게 아니잖아요. 들어왔는데 제공하는 거죠. 근데 이 과세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수당명이 있는데 나는 직책수당을 딴 거로 바꿔 쓰고 싶어요. 과세는 맞는데. 그러면 우리 과세를 두시고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직무수당으로 바꾸고 싶대요. 그럼 제가 여기다 직무수당도 과세이거든요. 그럼 직무수당이라고 넣었어요. 이런 변경이 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수당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여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 전 다시 직책으로 갈게요. 자, 직책수당을 놓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에 육아수당을 넣고 싶은 거예요. 육아수당. 근데 여러분 육아수당은 6세 이하 자녀를 무엇하게 되면 내가 키우고 있다라고 하면 회사가 육아수당을 줬을 때 10만 원 비과세가 된다는 조항을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인데 그럼 제가 지금 분명히 비과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육아수당을 넣었던 부분이 과세가 아니라 비과세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자리를 비과세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수정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안 바뀌는 항목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 중에. 그래서 안 바뀌는 부분들은 무엇할 수 없다. 수정할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일단 이름 바꿨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바뀌죠. 근데 안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 건 변경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 아무리 수정해도 계속 안 된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데 변경을 못하게끔 막아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무슨 부분? 수당에 대한 명칭은 바꿀 수 있지만 과세 구분에 대한 과세나 비과세는 안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변경이 불가능하고 삭제할 수 없고 안 쓴다라 무엇해라? 사용 여부를 무엇으로 바꿔라? 부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전 다시 과세로 바꿔놓을 거고요. 그리고 직책, 수당으로 바꿔놓을게요.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됐을까요? 근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과세 구분은 그런 의미. 그래서 여기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무엇할 수 있다. 우리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건 이 자리가 바꾸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 주시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안 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돼서 이게 바뀔 수도 있기는 해요. 네, 가능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부분이 있냐면, 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건 여러분 이렇게 1007 앞에 숫자가 1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 비과세에다 그럼 비과세를 선택을 하고 여기 가서 유가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유가라고 넣고 그리고 유형에 가서 전 다른 번호 하나 넣을게요, 여러분.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유가 관련된 거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올게요. 그럼 여러분 새로 등록한 기본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이 등록한 건 이렇게 이자가 따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우리가 수당은 1번대, 그러니까 1000번대라고 봐야 되겠죠. 1000번대로 등장이 되고 공제는 5000번대로 등장이 돼요. 근데 내가 새로 등장하는 건 내가 새로 등록한 건 이렇게 2000번대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채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번호는 채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관이 없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달라진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나 다시 또 등록할게요. 과세로 바꿀게요. 그리고 뭘 갈 거냐면 수당명에 제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지금 제가 인정상여? 아니에요. 주식 매수를 가볼게요. 주식 매수 선택권. 여러분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게 되면 근로소득을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다. 지금 현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 그러면 뭐로 가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라. 근데 고용관계가 끝나고 나서 행사를 해서 지금 현재 금액에 차이가 생겼다. 그럼 그 부분은 기타 소득으로 간다. 이런 얘기 했었죠. 네, 그 부분. 그러면 지금 주식 매수 선택권을 입력했던 여러분 근로소득 유형이 그냥 급여로 떠요. 그럼 전 여기 엔터를 치고 그냥 내려왔겠죠. 잘못된 부분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유형에 가면 전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여기 움직이게 됐을 때 이 자리에 코드 도움이 되면 이 자리에 뭔가 표시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코드 도움이 안 되는 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코드 도움을 못한다라고 떠요. 근데 수당명에 가서 제가 F2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수당명에서는 코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수당명의 코드 도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원래 코드 도움이 없고요. 지금 여기 코드 도움이 가능하다는 건 근로소득 유형이에요. 그럼 근로소득 유형에 가서 F2번을 누르면 지금 여기 캡처되어 있는 이게 보여요.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일반적으로 기본급, 뭐 각종 수당들 그 부분은 대부분 급여라고 지칭해요. 급여 안에 있는 기본급부터 각종 수당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상여금을 주겠죠. 그러면 상여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우리 법인세법상 뭐가 있었다? 인정상여가 있었던 거 기억해요, 여러분?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그럼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는 절대로 급여라는 항목으로 국세청에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무엇으로? 인정상여였어요 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식매수 선택권으로 인해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로 인해서 이익이 생겨서 근로로 들어간다? 그럼 반드시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사도 조합과 관련된 인출금으로 인해서 과세되는 소득이 발생했다라면 이 부분은 5번으로 그리고 누구에 대한 부분 우리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근로소득이 있었죠, 여러분. 그 부분이 뭐였었나요? 임원의 퇴직금 한도 초과 부분이었죠. 2020년도 세법 개정에 의해서 2배까지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 퇴직소득으로는. 그러면 초과된 부분은 뭐로 간다? 근로소득으로 간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 부분은 이 코드예요. 여기 코드 하나 안 들어온 게 있어요. 뭐가 안 들어왔냐면 우리 직무발명 보상금. 직무발명 보상금도 코드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코드 선택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급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4번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화면 주세요. 저는 잠깐 화면 닫고 갔다 올게요. 어딜 갈 거냐면 메뉴를 봐야 되는 위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연말정산을 하고 국세청한테 연말정산에 대한 서류를 낼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근로소득자한테 내는 서류는 아니 근로소득자한테 주는 서류는 무슨 서류였었고 우리 원천징수 영수증. 근데 국세청에 내는 서류는 무슨 서류이시고 지금 명세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들어갈 때 요 소득명세에 가보면 지금 현재 보시면 뭐가 있냐면 급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상여라는 게 있고요. 그냥 요거만 보세요. 급여, 그리고 상여, 인정상여, 주식매수 선택권,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한도 초과, 직무발명 보상금 제가 안 들었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왜 안 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게 실무용에는 있어요, 여러분. 교육 버전만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 코드 분리해서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주식매수 선택권에 대한 항목인데 내가 급여로 신고한다? 그럼 급여로 여러분이 등록을 하면 이 자리에 집계가 돼요. 13-1번 자리에. 잘못 신고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구분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매수 선택권이 전산세무 시험으로 놓고 봤을 때 시험 출제한 게 5손가락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제하면 대부분 다 뭐 하고 올 거냐면 제가 아까 주식매수 선택권 입력하고 엔터 치면 그냥 급여라고 뜨잖아요. 그거로 그냥 다 넘어가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 감점한다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는 신고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법적으로 소득과 관련된 소득 명세에 대한 부분에 과세되는 소득에 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인지 상여인지 인정상여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은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코드도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조심하실 것. 왜냐면 지금 최근의 문제들은 요 자리에 대한 부분 입력하실 때 이 유형을 F2번 눌러서 선택하는 과세 소득을 최근에 거의 안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면 이제 다 틀리게 생겼어요. 시험 출제자가 친절하면 근로소득 유형에 뭐 선택해라 이렇게 주면 다 선택을 할 거예요. F2번 누르면 되니까. 우린 들어본 적 있으니까. 근데 그거 안 주면 그냥 다 엔터 치고 넘어갈 거라는 거죠.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얘를 다시 누구로? 비과세로 바꿀게요. 자, 비과세로 바꾸고 제가 그냥 유가라고만 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유형에 갑니다. 그럼 이 유형에 가서 뭔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 말고 내가 선택할 부분이 필요하면 그러면 제가 여기서 육아라는 걸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 여기 한도 부분에 가면 전액이라는 부분이 있고 10만 원이란 부분이 있죠. 자, 이 선택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월 10만 원에 있는 항목을 선택하면 내가 금액을 얼마를 넣어도 20만 원을 넣어도 10만 원은 비과세, 넘어간 건 과세,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코드 선택을 잘못하시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저랑 똑같이 하나 해볼게요. 그거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럼 비과세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수당은 그냥 유가라고 치세요. 유가. 그리고 우리는 유형에 가서 F2번 눌러주시고 세법에서 공시되어 있는 코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건 여러분 프로그램 개발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코드예요. 그래서 지금 세법에서는 우리 보육과 육아는 그냥 육아라고 불러요. 그러면 Q01에 육아수당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 선택을 하시고 확인. 됐을까요? 일단 여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설명 다시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 눌러서 창은 닫을게요, 여러분. 됐을까요? 자, 귀속 자리 가서 우리 지금 현재 몇 월을 1월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연월일은 1월 25일로 갈게요. 그럼 김철수 씨 들어오죠, 여러분? 그 육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 육아 자리 가서 여러분 일단 10만 원 넣어볼게요. 10만 원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 10만 원 넣고 여기 하단에 봅니다. 여러분 지급 총액 10만 원, 과세는 없고 총 비과세는 얼마? 10만 원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그리고 밑에 제출 비과세 10만 원. 여러분 제출 비과세 기억나야 해요. 우리 어디서 배웠었을까요? 우리 인사급여 얘기할 때 했었어요. ERP 인사급여 얘기할 때. 자, 그래서 제출비과세는 비과세는 맞지만 내가 국세청한테 누구한테 줬다라는 거 신고하는 거. 그걸 우리가 제출한다라고 표현했죠. 지급명세서에 기록되는 정보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를 20만 원을 넣어볼게요. 20만 원으로 수정. 자, 20만 원 넣어주시면 지금 무슨 부분? 우리 과세 금액에 넣은 적 없어요. 분명히 육아수당은 비과세를 넣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단에 가서 봤더니 너 지급하는 총액은 20만 원이고 그중에 과세가 10만 원이 있고 그중에 10만 원은 비과세야. 이렇게 나뉘죠. 그러면 이게 왜 나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수당공제 등록할 때요. 그 비과세 항목이 있었죠. 거기서 월 얼마 비과세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 코드에 써 있는 금액대로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드를 엉뚱한 거 선택을 해놓으시면 여기가 다 뒤틀려 버려요. 그러니까 선택이 매우 중요했던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전액이라는 걸 선택을 했다. 그러면 여기 금액을 얼마를 넣든 다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전액이 있는 코드를 써버리면. 이해되셨어요? 연간 한도이면 연간 한도 240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비과세가 돼요.
그리고 240이 딱 도달이 되면 넌 이제 다 과세야.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잘할 건 뭐예요?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비과세인지 코드를 잘 넣어줘야 되겠죠. 내가 만들어 쓰는 것. 기본적인 세팅 값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비과세 한도가 있는데 한도가 넘친다고 해서 항목을 여러 개로 넣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근로소득 유형의 한도 선택에 따라서 컴퓨터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수당은 하나로 입력하고 금액은 전체 입력해라. 그러면 알아서 지금처럼 쪼개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각각 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건 무슨 부분? 지금 현재 과세 구분의 과세와 과세 구분의 비과세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자, 월정액짜리 설명을 할게요. 이 월정. 여기 월정액짜리가 뭐냐면 우리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중에 여러분 우리 생산직 등이 받는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비과세가 있었죠. 그럼 그 연장근로수당 비과세가 되는 부분에 월정액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월정액은 뭐라고 했었냐면 내가 주는 우리 무슨 부분 급여 총액에서 우리 상여 등의 부정기적 급여는 무엇하고 빼고 실비 변상적 급여 무엇하고 빼고 연장 근로수당은 누가 봐도 부정기적 성격이에요. 그들도 빼라. 그러면 그거를 빼고 남겨주는 게 월정이다. 그럼 월정은 매달 준다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기적이란 표현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여기 상단에 가서 보시면 지금 무슨 부분? 상여는 매달 주지 않죠. 보편적으로 여러분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주잖아요. 또는 성과 보상이 있는 경우에만 주거나 그러다 보니까 상여는 정기적이보다는 무슨 부분? 부정기적인 성격이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월정액에 부정기라고 선택하면 여기 마이너스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가 부정기가 아니라 뭐로 놓으면 정기로 놓으면 뭐가 될까요? 아, 빼는 게 아니라 월정액에 그냥 포함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월정액 급이 얼마? 210만 원 이하이면 너는 비과세가 되고 210만 원이 넘어가면 초과하면 너는 과세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기준금액 산정은 이 월정액 자리를 정기다 그러면 포함한다는 의미, 부정기다 그러면 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부분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 컴퓨터가 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 그럼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시험은 얘를 특별한 부분이 아니면 채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럼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온 게 있어요. 제가 자가운전 보조금을 하나 넣어볼게요. 네, 지금 현재 비과세라고 넣고요. 여기에 자가라고 하나 넣고 그리고 유형에 가서 그리고 F2번 유형에 가서 여러분 제가 아래로 넣을게요. 이거 왜 안 지워지냐면 저희가 금액 넣은 게 있어서 자, 이 자리 가서 그냥 자가라고 넣고요. 그리고 F2번 눌러주고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 중에 이거를 자가로 넣지 말고 자가는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당직수당으로 넣을게요. 당직수당. 자, 당직수당으로 넣고 유형에 가서 그럼 당직수당은 실비 변상적 비과세였어요. 그리고 전액 비과세였습니다. 금액의 한도는 없어요. 그래서 전액 비과세인 경우는 우리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면 돼요.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금액 이런 부분의 의미만 충족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H02의 일직과 숙직요비 엽이라는 게 있죠. 전에 자, 요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얘는 부정기로 자동으로 들어오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게 부정기였다라면 괜찮아요. 일반적으로는 부정기인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정기였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져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리고 이 자가운전 보조금이요. 지금 여기 부정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부정기가 과연 맞느냐라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부정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정기처럼 갈 수도 있어요. 비과세가 아니라 뭐가 되며 과세가 되며 그래서 이 내용들의 검토는 여러분의 몫인 거지 컴퓨터가 직접 해주는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점이 3개 달려있는 별표시 3개 있는 부분에 보면 야간 근로수당은 전년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이고 월정액이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사업만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체크박스에 따라서 210만 원의 산정금액이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더하고 빼는 것밖에 안 해요.
그래서 요 선택을 조심하셔라. 시험은 채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패스. 자, 그렇게 가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설명할게요. 이제 그것도 출제를 시작했어요. AT가 출제는 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전산세무는 많은 출제를 하진 않았지만 내고 싶어 합니다. 자, 무슨 부분이냐면, 자, 저랑 똑같이 비과세를 갈게요, 여러분. 그리고 수당명에 가셔서 연구라고 넣을게요. 연구수당. 자, 연구수당 들어가시고 유형 자리 가셔서 F2번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비과세 코드에서 연구라고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자, 연구자를 넣었더니 연구가 몇 개가 뜬다? 다수가 뜨죠. 제가 그래서 이론 수업할 때 연구수당은 입력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H06, H07 뭐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코드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선택을 잘 하실 것. 그래서 H06, H07, H08까지는 학교예요, 여러분. 일종의 교육기관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교들, 그리고 우리 왜 특수하게 지정되어 있는 학교들. 그러면 선생님들이 연구 수업한다라고 해서 책을 사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분들이 받는 건 6, 7, 8 중에 선택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는 거, 국가 산하기관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H06이에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인 기업에 부설연구소가 있다? 그러면 몇 번? H10이에요. 이거 최근에 기출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기업의 부설연구소라고 아예 문구를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기업의 부설연구소 그러면 우린 H10으로 선택을 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코드 잘못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코드 선택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선택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취소 눌러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심을 하세요. 그래서 나와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실 것 됐을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용 여부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상관없으실 것 같고 저랑 요거 메뉴는 확인해서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1월 달에 넣었던 자가 자리의 금액 요건 제가 자가로 바꿨고 여러분은 이 자리가 유가겠죠. 네, 여기 금액 좀 지워주세요, 여러분. 여기 금액이 입력되어 있으면 항목을 못 지워요. 그래서 저희는 지워야 되니까. 자, 수당 공지 쪽 다시 들어가시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있었던 자리값만 남겨두고 지울게요. 그래서 2000번으로 시작하는 부분들은 무엇 하시라? 삭제. 아래쪽에 삭제 버튼이 있죠, 여러분? 여기 하단에 이거 누르시면 삭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그거 정리했고요. 그리고 팁박스에 가서 보시면 근로소득 비과세 요약해드린 거 있으시니까 이 부분도 한 번쯤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직 근로자 연장 야간에 대한 이 비과세가 된다면 비과세 유형은 야간 근로수당 선택하시면 되고 반드시 생산직이고 월정급여 21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런데 직전연도 총급여 3천만 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생산직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직전연도 총급여라고 했던 이 부분은 사원 등록의 세팅값을 끌고 오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여러분 사원 등록에요. 우리 두 사람 있잖아요. 김철수는 생산직 여부가 여였을까요? 부였을까요? 여예요. 그쵸?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한 사람 더 있었잖아요. 그죠? 여자 직원. 그 직원은 생산직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여였죠.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야간 근로수당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 부분이 비과세로 되어 있어도 김철수한테 입력하는 건 다 뭐로 들어올 것이다? 다 과세로 계산해요. 왜냐면 제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생산직 여. 근데 생산직 여가 아니라 뭐로 돼 있다? 부. 그럼 그 뒷단계를 못 넘어가요. 그래서 입력을 해도 모두 다 뭐가 된다? 전부 다 과세로 계산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이 프로그램 세팅값이 중요했던 게 그런 이유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월정액 얘기는 열심히 얘기해드렸고 뭐 식대라고 하는 건 현물로 주느냐 돈으로 주느냐 구분하시라겠죠. 그래서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건 현물 제공 안 받았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수행을 할 때 쓰시고 그리고 별도의 교통비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출산 보육수당은 그냥 말 그대로 몇 세 이하요? 6세 이하가 있었다라고 하면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된다. 그리고 국외근로소득 같은 경우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 국외근로 설명을 할게요. 이것도 출제를 했고요. 최근에 기출 1년, 2년 내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랑 같이 가시는데 일단 이 자리에 비과세를 넣습니다. 그리고 수당명에 가서 국외라고 넣습니다. 더 길게는 안 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유형에 가서 F2번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국외라고 하는 걸 선택할게요. 국외를 넣으시면 여러분 100만 원, 300만 원 전에 그리고 M공사는 폐지죠. 이거 예전에 다른 것 때문에 분류코드가 있었던 건데 지금 안 써요. 그래서 M01, M02, M04만 씁니다. M04는 우리가 볼 일이 없다.
공무원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1과 2만 보겠죠. 자, 우리는 100만 원 비과세에 해당되는 외국에서 근로하는 종업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M01을 선택하고 확인.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는 정기로 갈 거고 사용도 할 거예요. 그럼 비과세로 분명히 누구 등록했다? 국외근로.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들어왔을 때, 자, 김철수 거 분명히 들어왔어요. 상단에 조회 한번 더 할게요. 자, 조회하시는데 여기 국외가 뜨는지 확인.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 여러분. 급여 항목에 국외가 떠야 안 떠요? 항목이? 안 뜰 거예요. 그쵸? 자, 이게 왜 안 뜨냐면 여러분 지금 국외는 회사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건설업을 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100만 원 비과세고 누군가는 300만 원 비과세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회사는 국외근로 코드가 한도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수당을 하나로 넣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아까 M01, M02, M03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럼 국외근로는 국세청에 또 신고하는 비과세예요. 육아수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연구수당도 그래요. 근데 이 코드가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누가 M01의 코드를 쓰는 100만 원 비과세 대상인지 누가 M03을 쓰는 M01을 쓰는 300만 원 비과세인지 구분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수당을 넣었다라고 해서 수당을 등록했다라고 해서 급여 항목에 수당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정보가 반드시 입력되어 있어야. 자, 우리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우리 사원 등록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 일단 바꿀게요. 해당 사항이 없지만 김철수 씨를 좀 바꿔볼게요. 자, 김철수 씨가 7번 자리에 국외근로 제공 여부가 현재 여예요, 부예요, 여러분? 부죠. 여 상태는 아니에요. 자, 이 자리를 누구로? 월 100만 원 비과세 1번 여예 상태로 바꿔놓을게요.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김철수 씨 자리는 바뀌었어요. 월 100만 원.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급여 자료 입력에 갈게요. 자, 급여 자료 입력에 가셔서 우리 상단에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조회. 자, 조회 버튼 누르면 국외 떠요, 안 떠요, 여러분? 뜨죠?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국외근로도 사원 등록에 세팅값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수당 등록을 해도 무엇하지 않는다?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자, 하나 더 할게요. 자, 지금 이 부분 그대로 두시고 우리 다시 사원 등록에 갑니다. 자, 사원 등록에 가셔서 김철수 씨의 국외근로 제공을 우리는 월 100만 원이 아니라 월 300으로 바꿔놓을게요. 됐어요, 여러분? 자, 300으로 바꿔준 거 확인됐죠? 자, 이 상태 두시고 우리 일단 국외가 있는 건 확인했습니다. 자, 상단에 급여 자료 입력에 가셔서 우린 다시 조회를 누르세요. 여러분 국외가 없어졌죠? 왜일까요? 자, 사원 등록의 비과세 월 한도는 얼마? 300만 원 비과세예요. 그러면 선원이거나 해외 건설 근로자인 거죠. 직접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수당에 등록한 코드는 자, 내려오시면 되겠죠? 버튼 누르시고 내려오시면 우리는 300만 원 비과세 코드를 썼어요? 아니면 100만 원 비과세 코드를 썼어요? 100만 원.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매핑 자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사원 등록 세팅 값이랑 수당 등록 세팅 값이 다르면 자료가 입력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상 많이 내주는 게 좋아요. 우린 무역으로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 무역업들은 국외근로가 생각보다 많아요. 해외 파견 근무자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가뭄에 콩처럼 내요. 그러니까 매핑 코드를 이렇게 알려드린데도 모르고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가서 하시라고 하면 자꾸 엉뚱한 일을 발생을 시켜요. 그리고 끝내는 이게 안 들어오니까 어디다 전화해요? 프로그램 개발사에 전화해서 말 그대로 고객 지원팀에 전화해서 이거 안 되는데 왜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이제 원격으로 봐주긴 하겠지만 내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핑이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시면 반드시 코드가 100만 원 코드인지 300만 원 코드인지 사원 등록부터 하고 오라. 그러면 100만 원이면 반드시 1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그럼 여기 수당 등록도 반드시 사원에서 100이면 무엇으로? 100으로. 사원에서 300이면 300으로. 이해되셨죠? 코드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럼 수당 등록 안 하고 사원에서 세팅하면 들어오지 않아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있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어야. 자, 우리는 요거 지울게요, 여러분. 그래서 2001번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워주시고 창은 다시 닫을게요. 그리고 사원 등록에 가셔서 김철수 씨의 국외 근로 제공 여부는 우리 해당 사항 없는 부로 다시 바꿔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돼서 움직인다.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김철수와 하경자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김철수는 생산직 자리가 V이기 때문에 우리 연장 근로수당에 대한 거,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거 무엇해도 입력을 해도 과세다 비과세다 다 과세로 간다고요.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는 이 세팅 값은 되어 있잖아요. 김철수, 하경자. 그래서 김철수는 현재 생산직 여부가 V고 하경자는 현재 생산직 여부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 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요것도 테스트 합시다 하고 끝내야 되니까 이거 시험에 내면 제일 많이 물어봐요.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자, 그러면 우리는 귀속을 몇 월로 가시냐면 9월로 갑니다. 자, 그리고 날짜는 9월 25일로 갈게요. 됐어요? 자, 들어오시면 김철수에도 야간 근로수당 있죠? 하경자도 야간 근로수당이 있어요. 자, 우린 김철수 자리에 가셔서 야간 근로수당 50만 원 넣을게요, 여러분. 현재까지는 급여자료 정보가 없기 때문에 240만 원 한도를 쓴 적은 없어요. 자, 엔터. 자, 그럼 여러분 지금 김철수는 과세급여로 들어가요? 비과세급여로 들어가요? 과세급여로 분명히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너가 수당 등록할 때 과세로 넣어놨겠지. 확인합시다. 자, 수당 공제 등록 다시 버튼 눌러주시고 우린 기본적으로 세팅값이 비과세로 되어 있다, 과세로 되어 있다. 누가 봐도 비과세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죠, 여러분?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비과세 항목 입력하며 표시도 체크할게요. 자, 이 자리 체크해 주시고 되셨어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파란색 글씨가 바뀌어요. 그럼 비과세 설정했다는 건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 김철수는 과세급여로 다 집계되는 거 보여드렸고 자, 하경자에 갑니다. 하경자 선택하시고 야간 근로수당에 똑같이 50만 원을 넣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김철수 말고요. 하경자 부분에 가셔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이고 앞에 키가 하나 풀렸군요. 또 여러분 수당 공제 등록 저 잠깐 갔다 올게요. 혹시 여기 키 풀린 분이 있어요? 근로소득 유형의 키? 이거 풀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다시 걸어 놓을게요. 아이고 이거 키가 왜 안 먹을까요? 키가 죽어버리네. 갑자기 키가 죽은 것처럼 보여지지? 속을 썩이네 여러분. 지금 제가 왜 갔다 왔냐면 수당 공제 등록에 키가 지금 현재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연간한도 금액이 풀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눌러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져요. 자, 일단 그게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연간한도 규정에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240만 원 한도를 저희가 쓴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넣어보면 확연히 들어오는 게 뭐냐면 김철수에 50만 원을 넣었을 땐 과세로 들어갈 거고요. 하경자한테 50만 원을 넣으면 지금 걔는 비과세로 빠져요. 근데 그게 달라져요. 사실상. 지금 저희 그거 확인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키가 이상하게 안 먹네요. 앞에서 풀어놓은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이 조건에 요 자리도 여이고 요 자리도 여이면 사실상 요 자리에 들어온 하경자는 비과세 쪽으로 이 비과세 쪽으로 빠져야 되고요. 그리고 김철수만 과세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둘 다 과세로 들어오죠.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가 하나 풀린 게 지금 다시 설정이 제 거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보여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근데 뒤에 가면 저희가 집중심 하나 예제 하나 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부분에 보시면 두 사람 다 연장근로 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생산직이고 한 사람은 사무직으로 줘요. 근데 세금이 달라지는 게 보여요. 세금이 달라지는 게. 그래서 그때 다시 또 한 번 더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중요한 부분. 그럼 이거 왜 얘기해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때 무슨 부분 때문에 자, 지금 여기까지 설명 다 됐고 공제에 대한 것도 설명 다 끝난 부분이고요. 어디로 잠깐 넘어가시냐면 교재 페이지를 뒤로 넘어가세요, 여러분. 우리 619페이지 넘어가시면 요 설명을 드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61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그래서 구분 있고 사원 등록 있고 수당 등록에 대한 부분.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구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김철수는 누구로 되어 있고 사무직이에요. 자, 하경자는 누구로 되어 있고 생산직이에요.
그런데 사원 등록에 가서 봤더니 지금 김철수는 무엇으로 등록되어 있고 생산직 여부가 부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경자는 생산직 여부가 여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부분은 이 생산직 여부가 사원 등록에서 뭐로 설정을 해버리시면 우리가 부로 설정하시면 연장근로 비과세가 아예 열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김철수한테 줬던 연장근로 수당이라는 항목은 전부 다 과세로 계산을 해버려요. 컴퓨터 자체가. 왜냐하면 사원 등록부터 해당이 안 되지는 거니까 못 끌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산직 여부 부이고 연장근로 비과세가 비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수당 등록에 비과세라고 비록 설정을 해놔도 우리 프로그램에서 급여 계산할 때는 다 무엇으로 계산한다? 과세급여로 다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산직 여부 자리가 하경자 씨처럼 여로 되어 있고 직전년도 총급여 얼마 300만 원 이하자에 해당 3천만 원 이하자에 해당이 되면 이 자리를 여로 선택했잖아요. 그럼 이 여로 선택한 사람은 지금 두 가지 요건 일단 충족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당이 와서 여러분 입력을 하면 그 사람은 비과세로 다 계산이 돼요. 다만 한도 얼마까지? 우리 한도 금액 240만 원까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조심할 건 이거예요. 이상하다. 240만 원 쓴 적이 없는데 과세로 금액이 돌아갔어요. 라고 하시면 뭐가 초과됐다? 우리 월 정기적이라고 했던 요 자리 있죠. 요 자리에 정기로 표시해놨던 금액을 모두 다 합산해봤더니 210만 원이 넘어가더라. 그러면 뭐가 된다? 과세가 돼버려요. 근데 210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자리 체크까지는 다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는 거고. 그리고 생산직 여부에 여는 맞는데 직전년도 총급여가 뭐로 되어 있으면 우리 3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 자리는 분명히 여로 안 하겠죠. 부로 가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도 연장근로 비과세 3천만 원 초과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 비과세로 설정이 되어 있어도 다 과세급여로 계산을 해요.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회사에 가시면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험 문제도 그 내는 취지를 조금 보시면 회사에 가셨을 때 야간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이라는 걸 회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간 뭐 수당 또는 연장 수당. 근데 이 수당을 왜 만드냐면 일반적인 회사가 기본급을 연봉에, 그러니까 연봉으로 준다 그러면 연봉의 100%를 기본금 주는 게 제일 속편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주고 싶어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종업원들한테 약정된 금액이 300만 원이다. 근데 이 300만 원을 기본급에 그대로 넣어주면 좋은데 이 기본급을 이 300만 원의 한 70% 정도로 잡고 싶어 해요. 이건 70은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마다 규정도 조금 다르게 다니까. 그래서 한 70%를 우린 잡고 싶다. 그러면 이 자리에 210만 원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나머지 90만 원을 맞춰서 300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수당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수당에 야간 수당을 만들고 연장 수당의 용어를 써요. 근데 이 회사가 모두 다 사무직만 있다. 그럼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근데 이 회사가 사무직도 있고 생산직도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수당을 두 개를 만들었을 거냐는 거예요. 사무직 수당 야간으로 하나 만들고 생산직 수당 야간 하나 또 만드냐는 거죠. 그러면 사무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뭐로 놓고 과세로 내가 만들어서 쓰고 생산직에 대한 건 비과세로 만들어서 쓰느냐? 이거 구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구분 안 돼요, 여러분.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뭘 하는 거냐면 야 그냥 수당 이름이 똑같아? 그럼 그냥 써. 그리고 과세 비과세 구분하지 말고 수당 등록은 무조건 다 뭐로 등록하자? 비과세. 대신에 컴퓨터에서 체크를 하는 게 뭐냐면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자리에 가서 너가 생산직인지 아닌지 그래서 생산직이다. 그러면 OK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아 근데 나 생산직이 아닌데 그럼 부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아예 안 가요. 여기서 스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넣었던 건 전부 다 컴퓨터가 과세로 다 돌려버려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생산직에 OK가 되고 지금 여기 연장 근로도 OK가 되면 지금 이 연장에 대한 부분도 OK가 됐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충족 여부에 따라서 이 비과세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원 등록의 생산직 여부부터 벌써 컷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당 등록을 하실 땐 무조건 다 뭐로 등록하셔라? 야간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은 무조건 비과세로 등록을 하세요. 그래도 우리 수당에 대한 거 세금 계산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시험 문제 답안 나올 때 계속 이렇게 단서 달아서 나와요. 비과세로 등록하시든 과세로 등록하시든 다 맞았으면 처리합니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이유는
앞에서 끌고 온 정보에 따라서 과세비과세가 바뀌는 거지 수당 등록에 넣었던 과세비과세 때문에 계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사무직 생산직이 있는 회사는 골치가 아파요, 여러분. 그리고 기본급을 왜 100%를 안 주고 싶어 하냐면 회사들이 상여를 줄 때요. 300만 원 가지고 주지 않고요. 기본급의 100%, 기본급의 70% 이런 식으로 상여를 많이들 줘요. 취업규칙을 만들 때. 그럼 기본급이 높을수록 상여가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싫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줄여야 돼요? 기본급을 줄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기본급을 100%안 잡아요. 요즘 많이 바뀌긴 했어요. 최저임금 갑자기 팍 올랐던 해에 그 최저임금 부분 때문에 수당을 뺐더니 최저임금 미달이어서 너네 취업규칙 위반이다라는 지적사항들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 각종 수당을 없앤 회사들이 꽤 많아지긴 했어요. 중소기업 중에. 그런데 여전히 예전부터 있었던 관습을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여 부분들이 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해 소지가 없어야 되는 부분. 문제 풀 때 제가 계속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저희는 사원 등록은 일단 종료하고 급여자료 입력에 들어갈게요.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 617페이지에 나와져 있는 그 기본적인 설명 부분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실무 예제로 넘어가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단에 지급일자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입력돼 있는 정보는 모두 다 삭제를 할게요. 그래서 모두 다 지워주세요. 네, 지워주시고 그럼 여기까지 모두 다 지워졌으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혹시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도 아까 저처럼 야간 근로수당에 한도 규정이 안 들어왔었어요? 혹시 아무나 답변 좀 해주실래요? 저는 지금 아까 금액 안 들어왔던 게 야간 근로수당에 240만 한도 규정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없으면 카운트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제 건 지워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그런지 싶어서. 그러면 계속 산으로 가요. 데이터 입력할 때. 아, 또 어딘가 모르시나요? 여러분 지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 건 이게 입력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지워진 상태거든요. 이 자리가 지워져 있으면 과세비과세 구분에 계속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실제 240만 원 자리가 들어와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F2번 눌러도 눌리지도 않아요, 지금. 지금 제 프로그램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내용은 들어와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네. 똑같은 DB에 똑같은 프로그램 다 설치해서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 다 다시 재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 건 일단 문제가 있네요. 네. 제가 테스트 버전을 좀 깔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버전이 여러분 거랑 다르긴 할 거예요. 저 2011년도 버전 깔아놨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문제가 있는지 아무튼 문제가 좀 있네요. 자, 일단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네, 정리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나와져 있는 실습 예제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다음은 당사의 2020년도 급여 지급 내역이고요. 그리고 지급일자는 25일입니다. 매월. 자, 그리고 수당 등록과 급여 자료 1월부터 12월에 자료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12월만 상여금 기본급의 100% 준대요. 지급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수당 항목과 공제 항목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12월 달에 상여금 준다라고 했으니까 12월만 상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복사 기능 써드리는 거 알려드릴 거예요. 시험에선 복사 기능 쓸 일 없어요, 여러분. 그건 업무에 가서 쓰시면 돼요. 네, 안 배웠다고 하지 마시고 복사 기능 배우셔서 가져가시면 되시고 왜냐면 시험은 복사를 왜 안 쓰냐면 한 달 급여만 넣는데 여러 달을 입력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복사 기능 거의 안 쓸 거고 업무는 쓰고 자, 그리고 급여자료 추가 입력 부분에 가셔서 여기 나와져 있는 요건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런 텍스트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회사의 급여 체계가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건 기본급이 과세냐 비과세냐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기본급은 누가 봐도 과세이다 비과세이다? 과세소득이 맞죠, 여러분? 그쵸? 뭐 G로 쓰든 B로 쓰든 그건 여러분 알아볼 수 있게끔 쓰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식대. 그럼 여러분 식대는 비과세 요건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단서를 줘요. 이 단서가 회사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번에 식대는 중식대이다. 여러분 우리 식대는 항상 중식대 갖고 얘기하시라고 했어요. 야근 식대는 전혀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야근하면서 회사가 밥 사주는 건 전혀 관계가 없다. 자, 그래서 중식대이고 이외에 별도로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는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 제공받지 않으니까 월 지급받는 돈은 금전으로 받는 건 과세이다, 비과세이다, 비과세이다. 그리고 그 금액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어차피 비과세로 등록하고 우리가 수당 등록할 때 10만 원의 항목이 들어와 있으면 넘치는 건 다 과세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어디에 업무에 이용하고 그리고 매월 고정비로 지급받는 것이다. 급여에 지급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문구에 보면 여러분 별도의 경비 지급받았다는 문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시내 교통비를 별도로 받았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과세가 돼요. 근데 그런 문구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운전 보조금도 뭐로 넣어주시면 되신다? 비과세로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야간 근로수당. 자, 야간 근로수당은 연장 또는 야간 근로로 인해서 지급하는 수당이래요. 그러면 우린 이 부분은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이렇게 둘이 같이 나가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무직은 뭐로 가야 되고 과세로 가야 되는 게 누가 봐도 맞잖아요. 생산직은 뭐가 되고요.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수당을 두 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수당은 무조건 뭐로 등록하고 끝내셔라? 비과세로 등록하고 끝내시라고요. 그러면 사원 등록부터 순차적으로 자료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 등록하라는 얘기고 자, 육아수당이 있네요. 육아수당은 항상 조심할 게 무엇이다? 6세 이하 자녀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세 이하 자녀에 관련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하경작 씨는 금년도에 출생한 자녀가 있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걸 받고 있대요. 그러면 문제 없는 거죠? 그러면 육아수당도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가족수당을 또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족수당. 근데 여러분 가족수당은 우리 비과세에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각종 수당은 있지만 들어본 적 없으실걸요? 그쵸? 네, 그래서 가족수당은 과세이다, 비과세이다? 얘는 무조건 과세예요, 여러분. 네, 우리 직무수당, 직책수당, 직급수당 이거 다 과세죠. 그래서 과세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하경자 씨는 2020년 9월 2일에 입사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12월 상여도 지급 대상 해당한대요. 네. 그래서 기존의 경력을 인정해줬나 보죠. 왜냐면 우리 중간에 입사한 직원들은 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그런 거 회사에서 검토하거든요. 근데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공제 항목에 갑니다. 그래서 공제 항목에 갔더니 국민건강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자,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서 사원 등록에서 뭐 입력하고 들어왔죠, 여러분? 사원 등록에서 우리는 사회보험에 대한 보수월액 입력했나요, 안 했나요? 입력했죠, 여러분. 그래서 보수월액에 입력된 정보 가지고 자동 반영이 될 거예요. 얘를 입력했기 때문에 자동 계산이 되고요. 원래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프로그램에 우리 근로소득과 관련된 간이세액 조견표가 입력되어 있어요.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세금 계산이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된다라는 부분. 자, 근데 시험은 국민연금 얼마, 건강보험료 얼마, 장기요양보험료 얼마, 고용보험 얼마, 심지어는 소득세도 얼마이고 지방소득세도 얼마라고 줘요. 그러면 시험지 준거대로 타이핑을 칩니다. 네, 다르다면 다 고쳐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준거대로 입력한다. 자, 우리는 자동 계산이니까 손을 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사후회비를 또 종업원한테 받나 봐요. 네, 사후회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얘 등록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후에는 무엇한다? 추가 등록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과세비과세를 따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 등록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쉬는 시간을 안 드려서 어려우시겠네요. 근데 우리 끝날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그냥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자, 급여자료 입력 다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머. 지금 제게 문제가 있기는 하네요. 뭐에 문제가 있을까? 이건 지워지지도 않을 텐데. 흐흐. 일단 들어갈게요, 여러분. 네. 입력하는 방법 보여드리고 뭐 복사하는 거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전용 자료가 망가지면 다시 등록하면 되니까요. 괜찮습니다. 자, 일단 들어와서 여러분 지금 보면 기본급부터 내용들이 들어와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기본급을 사용할 거죠. 그럼 이 자리 열어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상여도 우리는 지금 당장은 쓰지 않지만 12월에 쓰기 때문에 얘를 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네, 부로 바꿀 수는 없고요. 자, 직책수당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저는 이 직책수당 안 쓸 거예요. 그럼 이 자리 뭐로 바꾸셔라? 부.
자, 그리고 월차 수당도 없네요. 그럼 저는 이 자리를 부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우리 식대는 있었죠, 여러분. 비과세예요, 과세예요? 비과세. 그럼 여기 비과세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리고 식대는 실비 변상적 급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인 부분에 체크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항목이 있었죠? 네, 그러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고 지금 저는 F2번. 지금 제 거 뭔가 문제가 있네요. 뭔가를 선택을 하고 들어가면 왜 이게 자꾸 지워질까요? 여러분들은 이거 안 지워졌을 거예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냥 부로 바꿀게요. 네, 부로 바꾸고 그냥 다시 등록을 할게요. 뭐 이렇다고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그래서 자가, 운전, 보조금. 여러분은 등록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저는 자가라고 다시 칠게요. 그러면 월 20만 원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얘는 실비 변상적이에요, 여러분. 실비 변상적인 건 월정액 금액에 더한다, 뺀다? 뺀다. 빼는 건 뭐로 입력하셔라? 부정기. 그래서 부정기로 두시면 되는 거고 사용할 거니까 여. 그러니까 여러분 세팅값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대로 가져가시고 우리 야간 근로수당은 무조건 뭐로 등록해라? 비과세.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여러분 등록이 되어 있죠. 저는 지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등록할게요. 그래서 야간 근로 수당이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유형에 가서 우리 이 부분에 뭐가 있을 것이다. 야간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 연 240만 원 글씨 보이죠? 이게 세팅값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일단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 근로라고 해서 들어온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얘는 정기가 맞을까요? 부정기가 맞을까요? 부정기가 맞죠? 여러분 야간 근로는 바뀐다는 표현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저 여기 입력하고 엔터 쳤더니 정기로 들어가죠? 반드시 부정기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프로그램을 믿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거고 시험은 채점 안 하니까 채점 한다라고 했을 땐 여러분 정기 부정기 글씨를 줘요. 그때는 틀리면 안 돼요. 그때는 감점을 해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정확하게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요거까지는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랑 입력할 건 육아와 가족. 그쵸? 자, 그러면 육아수당은 지금 비과세니까 2번 비과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당명에 가셔서 육아수당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그럼 육아수당을 보육수당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유형 자리 가셔서 코드 도움 F2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6R라고 넣어주시면 이렇게 육아 자리가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몇 번의 코드요? 우리 Q01에 있는 월 10만 원 코드 선택. 자, 그리고 육아수당 같은 경우도 매달 주는 돈이다. 그러면 우린 정기로 보시면 되는 거죠. 가끔 주는 거면 부정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왜 휴가비 이런 거. 자, 그러면 정기이고 사용할 거니까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가족수당. 이 부분은 과세급여죠, 여러분. 자, 그리고 수당명에는 가족수당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넣어주시고 근데 여러분 과세 선택했던 유형이 곧바로 그냥 급여가 들어오죠. 그런데 F2번 누르시면 우리 무엇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건 다 급여로 두시면 되지만 주식 매수 선택권이나 인정상여나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뺀 3번부터 6번에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해당의 항목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미리 보여드렸고 우리 이거 고치진 않습니다. 그럼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매달 받는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정기로 두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보시면 올라가는 세모 표시, 내려오는 세모 표시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부분이냐면 아, 나 지금 여기 직책 수당이 있는데 순서를 좀 바꾸고 싶어. 아래쪽으로. 그럼 여러분 요거 버튼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요.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도 있어요. 저는 시험 볼 때 이거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아니 그냥 정확하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우리 정렬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린 지금 보시면 기본급이 있었고 그다음 식대가 있었고 자가운전이 있었고 등록된 정보대로 주잖아요. 근데 출제원이 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식대는 여기에 있고 육아는 요 앞에 있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의 위치를 꼭 바꿔줘야 되느냐? 아니에요. 금액만 정확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금액만. 그래서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내려오셔서 우리 공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후회비. 그러면 공제 항목에 가셔서 사후회비라고 넣어주시고 엔터. 자, 그리고 공제소득 유형에서도 코드 도움이 있어요. F2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조심하는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부금을 시험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부금으로 시험 출제를 했다. 공제 항목에. 그러면 기부금의 항목을 써주시는데 반드시 여기 소득공제 유형의 항목은 기부금으로 넣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왜 인사급여 수업할 때 여러분 체크오프 제도 했던 거 기억해요? 우리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부금, 노동조합비 이런 거. 그러면 그런 식의 성격이라고 하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의 성격에 들어가는 뭐 노동조합비라든지 그런 걸 뺐던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이 우리 기부금 공제가 돼요. 근데 급여자로 입력했던 거 우리 뒤에 가서 연말정산을 당겨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당겨 쓰려면 소득공제 유형이 기부금을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연말정산에 가서 반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요 문제 출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줬으면 좋았는데 이 유형 설정을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안에 기부가 나오니까 이건 뭐지?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대출금 같은 경우도 공제 항목 사월 관리하려면 이 부분은 연말정산 관계가 없고요.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에 대출에 대한 부분을 등록해 놓고 얼마 공제를 했는지 정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거 사용하려면 2번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연말정산 때 필요하기 때문에 3번. 아, 근데 우린 나머진 전혀 관계가 없더라. 사후회비는 여러분 연말정산 관계도 없고 별도 관리도 안 하거든요. 그럼 뭐로 간다? 기타. 5번부터 10번은 거의 안 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3번하고 4번은 출제한 적이 있다. 우리는 4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사용할 거니까 여로 갑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저희는 비과세를 화면에 좀 표시하고 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파란색 버튼 선택하고 갈게요. 요거는 시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 체크해 주시고 갈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됐을까요? 그럼 그 조건에 맞춰서 우리는 1월달 급여부터 들어갈게요. 그럼 귀속과 지급. 귀속은 몇 월의 급여입니까? 라는 표현. 그걸 귀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월달을 선택하시고 이 회사는 매월 25일에 급여를 줍니다. 그러면 2020년도 1월 25일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시면 제가 비과세는 파란색 표시하려고 체크박스 했기 때문에 파란색이 들어오죠. 네, 이렇게 들어왔을 거고요. 자, 기본급에 가서 우리 김철수라고 하는 사람은 440입니다. 그럼 44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요거 넣자마자 국민연금 쪽이 다 뜰 거예요. 왜 뜨냐면 사원 등록에서 벌써 보수월액 넣어서 우리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거 정리해놨으니까 자동으로 싹 들어오죠. 자, 그리고 상여는 관계없으니까 내려옵니다. 자, 식대는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식대 넣어주시고요. 비과세로 빠질 거고요. 자,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자, 이것도 비과세로 빠지겠죠. 그리고 우리 야간근로수당이라고 하는 부분. 야간근로는 20만 원 있네요, 여러분. 근데 이건 비과세로 안 빠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비과세 부분에 30만 원밖에 없고 지금 과세 금액으로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자, 육아수당 관계 없으니까 넣지 않습니다. 가족수당 과세이기 때문에 20만 원 넣으면 지금 이 부분이 과세 금액 들어갑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사회보험과 우리 소득세 관련된 부분은 자동으로 나온 거 그대로 쓰기로 했고 그리고 사후회비는 얼마를 공제했다? 3만 원. 그럼 이 자리에 3만 원 넣어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누구에 대한 건 김철수 씨 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그럼 김철수를 2월달 급여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교재는 복사 기능들 다 뒤에 해놨으니까 넘겨가면서 보세요. 전 이 화면 고정으로 가져갈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2월에 가서 지금처럼 다시 친다? 안 해요, 여러분. 시험은 한 달치만 주니까 이거를 치고 끝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쓴다라고 하면 2월에 급여를 준다라고 하면 일단 업무처럼 해볼게요. 그럼 메뉴는 1월 달에 입력하고 닫았겠죠, 여러분? 그 2월 달 급여 줄 때가 또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급여자로 입력에 들어오겠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없다면 사원 등록에 갈 일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 거는 계속 문제가 있다고 뜨는데 저는 그냥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 이 자리 비어 있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부로 바꿔놓은 거, 요 자리 비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은 안 뜰 거고. 자, 그럼 요 자리에 들어와서 저희가 귀속 연월일에 가서 몇 월? 2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며칠이다? 25일. 자, 그럼 25일을 입력하면 이렇게 창이 떠요, 여러분. 그럼 1월 달에 입력했던 정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월에 급여 대장이 있는데 너 이거 복사할래라고 물어봐요. 이 전월의 의미는 2월을 입력하면 무조건 1월이고요. 3월을 입력하면 무조건 2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 거밖에 안 돼요. 전전달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귀속이라고 넣었던 이 달의 전월. 그래서 그걸 복사기력 물어봐요. 그리고 전월 임금 대장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영에 대한 사항, 27조에 대한 기재사항을 포함해서 복사하겠네요. 뭔가 넣는 게 있는 모양이죠. 그럼 하겠다라고 하면 무엇으로? 우리 예로 가시면 돼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로 가시면 되시고요. 여기 아니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급여 대장은 복사하지만 우리 임금 대장 표기사항은 안 가져올 때는 아니오. 근데 우리는 예 쓸 거예요. 그래서 예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회사들은 이렇게 복사 기능을 쓰지 매번 타이핑을 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부탁드릴 거 하나, 복사 기능을 쓰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세금의 구간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도 규정이 있다. 근데 월한도는 상관이 없는데 연한도는 우리가 채워지면 뭐로 가야 돼요? 비과세가 아니라 이제 과세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간이세액표에 대한 조견표는 대체적으로 2월에 공시가 돼서 3월 달부터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 우리 실제 신고하는 부분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복사하는 건 좋지만 무슨 기능 키를, 여기 재계산 키를 꼭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재계산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세금이라든지 뭐 다른 거 재계산하겠냐고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4대 보험도, 4대 보험 중에 보수 월액도 사실상 중간에 한번 바뀌어요. 그러면 보수 월액 변경해 주시면 바뀐 거로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이 복사는 컨트롤 C, 컨트롤 V 기능이에요. 뭔가를 다시 당겨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전체를 다 다시 재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무엇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사원과에 대한 전체면 이 앞에 버튼. 근데 우리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의미는 없지만 여기 50명이 있다. 근데 50명 거 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전체 사원과 하고 싶다. 그럼 이 자리 선택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계산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재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는 재계산을 꼬박꼬박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복사 기능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자, 2월 달은 전월 거 복사하는 걸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3월 달 급여를 넣고 싶어요. 그럼 3월까지 일단 복사 써볼까요? 자, 3월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날짜는 25일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복사하겠냐고 물었으니까 예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예 하셔서 반영해 주시고 끝. 됐을까요? 자, 재계산은 사실상 우린 바뀔 건 없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이미 알려드렸으니까. 그리고 4월 달은 복사 기능을 지금 기능을 안 쓰고요. 4월에 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2월 달 급여를 복사하고 싶어. 그러니까 4월에 3월 달 급여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2월 달 걸 하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 아까 같은 기능을 쓰면 무조건 전달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상단에 지급일자 버튼이 있죠. 자, 지급일자 버튼에 가시면 1월달, 2월달, 3월달 것까지 정보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저는 2월달 급여를 4월에 복사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2월을 선택합니다. 그럼 2월달 정보가 보일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급일자 나인을 선택해 주시고요. 요 나인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를 선택했다는 느낌이 어떻게 오냐면 제가 여기 귀속이라고 하는 왼쪽에 보이는 화면을 선택했을 땐 요 자리가 이렇게 짧아지고 옆에가 길게 블럭이 잡혀요. 근데 2월을 선택한 거에서 세부 내용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가면 요 자리가 길게 블럭이 잡혀지고 선택한 정보가 짧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우리 하단에 가서 봤더니 뭐가 있더라? 복사라는 게 있죠. 옆에 또 다중복사가 있고요. 자, 일단은 저는 복사 하나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복사 기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너 지금 2월달 급여 몇 월에 복사할 건데? 라고 묻습니다. 저희는 4월에. 그럼 귀속은 4월이고요. 자, 그리고 지급은 며칠에 하겠다? 4월에 하겠대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가 흰색이니까 날짜도 고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4월달 급여를 4월에 일자는 25일 똑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사 기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얘 눌러줍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처리됐다고 나오네요. 재밌는 건 여러분 바로 눈으로 확인이 되죠. 우리 아까 4월달 없었는데 바로 들어왔죠. 자, 우린 노파심이 있으니까 창을 닫고 나가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밖으로 나갔더니 4월달 바로 보이네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보는 부분. 근데 지금 복사는 제가 3월달 걸 갖고 온 게 아니에요. 2월달 걸 4월에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선택적인 복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9월달 빠진 우리 8월달까지 그러면 다시 지급일자 가시고 자, 뭘 하고 싶냐면 나는
여러 달을 복사하고 싶다. 그게 다중복사예요. 그러면 지금 우린 4월 달 것까지는 있고요. 5월 달에 대한 부분을 해볼게요. 저희는 5월 달부터 우리 기숙 5월 달부터 언제까지? 9월까지. 그러면 9월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너는 당월에 지급하니? 아니면 다음 달에 지급하니? 우리는 그달 급여 그달에 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당월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날짜 며칠인데 25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무슨 키를 눌러주셔라? 복사요. 됐을까요? 그러면 처리하겠냐고 묻죠? 예,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게 복사가 계속 되면서 반짝반짝하면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다중복사 기능이 있어요. 아니 이런 기능 왜 만들어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모든 회사가 급여가 매번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급여를 실질적으로 해보시면 유통업은 진짜 인건비 계산 제일 쉬워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현장 근무제가 거의 없잖아요. 제가 현장이라는 건 힘을 써야 되고 이런 식의 근무자들이 없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오버타임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나 하기 때문에 급여가 계속 바뀌어요. 시급 계산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월급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급여가 거의 바뀌질 않죠. 거기다가 우리는 반기 신고도 배웠어요. 그럼 반기 신고면 급여는 지속적으로 주지만 세금 신고는 한 번으로 나가죠. 그럼 제가 세무대리에 입사를 했는데 내가 지금 현재 기장하고 있는 회사가 나한테 위탁한 회사가 반기 신고자이다. 그럼 여러분 1월 달부터 6월 달에 나한테 급여 정보를 안 줘요. 그리고 한꺼번에 주거든요. 세금 신고해달라고. 그럼 여러분 정보가 똑같다라면 1월 달 거 하나 넣어놓고 무엇하면 돼요? 2월부터 몇 월까지, 6월까지 전부 다 복사해도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진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는 종료를 해서 9월 달 일단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그럼 9월 달에 내용이 김철수께 들어오죠. 근데 제가 왜 9월까지만 복사했냐면 하경자 씨가 9월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하경자 씨 거 급여를 넣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여기 급여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하경자 씨는 기본급이 얼마이다? 250만 원. 우린 일하겠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한 달치 다 줄게요. 자, 상여는 관계없고요. 식대는 10만 원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이고요. 야간 근로수당은 얼마이다? 40만 원이에요. 그래서 40만 원 넣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현재 육아수당은 얼마? 10만 원. 하경자 씨는 비과세로 못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다 이제 일단 의심은 한번 해주시고 가족수당 10만 원 되셨어요. 자, 사후예비 얼마 있었죠? 만 원이요. 그럼 사후예비 1만 원 넣어주시고 마무리. 자, 그런데 아니 하경자 씨가 지금 현재 야간 근로수당에 금액 40만 원 있으면 이게 비과세가 돼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냐면 자,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여부 여의고 직전연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조건은 충족을 했어요. 근데 월 정기적 급여가 210만 원 이하여야 되죠. 근데 여러분 기본급만 봐도 벌써 얼마예요? 250이에요. 그럼 210만 원 이하예요? 초과예요? 초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입력한 40만 원은 비과세로 빠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의 금액이 지금 아니 기본급뿐만이 아니라 월 정기적 급여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에 합계를 내봤더니 210만 원 이하이면 뭐가 된다? 비과세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40만 원은 월정액 210만 원 초과여서 과세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우린 요 부분도 또 그냥 다중복사할게요, 여러분. 그럼 상단에 지급일자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다중복사 기능을 눌러서 몇 월까지? 12월까지. 그러면 저희는 언제로 갈 거냐면 여러분 우리 9월까지 넣었으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가시면 되죠.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를 선택합니다. 당월에 지급할 거고 일단 25일로 갈게요. 25일 넣어주시고 복사라고 넣어주시고요.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이제 복사가 반짝반짝하고 되어 있겠죠? 다 끝나면 확인 누르라고 나올 거고요. 자, 처리됐으니까 확인 눌러주시고 그럼 12월까지 입력된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종료를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12월 때께 보이는 건 제가 12월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종료를 하면 12월이 바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그럼 여기 들어왔어요. 근데 회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야, 25일 날 크리스마스잖아. 그날 누가 출근할 건데? 라고 얘기를 해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24일 날 급여를 주는 거로 결정을 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지급연회를 고치라고 하면 대부분 여기 와서 24일을 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24일 치면 24일에 새로운 급여를 계산한다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르시면 안 돼요. 우리 또 지워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넣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나 지금 급여 복사 기능을 썼는데 지급일자 복사 기능을 쓰든 지금처럼 저널 데이터 복사 기능을 쓰든
지금 무슨 부분? 지급일자를 바꿔야 된다라면 지금처럼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가셔서 여러분 지급일자 틀리시면 안 돼요. 근데 입력하고 나서 봤던 지급일자가 틀렸다? 그럼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갑니다. 자, 우리는 우린 취소할게요, 여러분. 복사 안 할 거니까 취소. 자, 그리고 어디 들어가시냐면 상단에 지급일자 버튼을 다시 눌러요. 자, 그리고 12월에 가면 지금 25일이 있죠, 여러분. 그럼 이 자리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갔더니 지급일자 수정키가 있죠. 이거로 고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급일자 수정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커서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글씨가 바뀌면 돼요. 해제라는 글씨로. 그럼 이 자리 가서 2020년 12월 며칠로 24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수정하겠냐고 묻죠? 그럼 예 하시면 돼요. 됐어요?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자, 수정됐다라고 나왔고요. 그러면 24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는 이 부분 밖으로 나가겠죠, 여러분. 지금 제 거는 다시 나가볼게요. 지급일자 들어가서 24일 바뀌었고, 그러면 아까 여기 열려있는 부분 때문에 안 들어왔던 분 계시면 저처럼 다시 나갔다가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조회키 다시 누르셔도 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에 내용 바뀐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25일의 급여가 24일 날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라는 거. 그래서 직접 여기서 바꾸는 건 안 돼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시고 시험 보실 때 날짜 가끔 잘못 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업무도 똑같습니다. 다를 건 없습니다. 자, 우리 12월 달에는 기본급의 100%를 주었다고 했어요. 뭐를요? 상여. 그러면 김철수 자리 가셔서 상여 자리에 가시면 일단 440을 넣어야 되겠죠? 440만 원 입력하시면 자, 지금 소득세가 22만 7천 원이지만 우리 똑같은 440이 들어간다고 해도 세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떼어질 거예요. 그쵸? 22만 7천 원이면 생각해 보시면 또 440 들어갔으면 한 지금 22만 7천 원 더하기 22만 7천 원 하면 50여만 원 또 나와야 되는데 78만 4천 원이 나오죠. 이건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임금 계산해서 그 간이세표 만난 세금을 뗄 거고 그거 못된 거 한꺼번에 몰아뛴다고 했었죠. 네, 그거는 언제 얘기했었냐면 우리 ERP 인사 수업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세가 상당히 커집니다. 세법에 의한 요건으로 떼는 거예요. 자, 학용대시 선택해 주시고 우리 상여는 얼마? 250만 원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들어와서 마무리가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는 지금 전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생산직이 있어서 우리가 연장 근로라든지 휴일 근로를 계산해야 되는 회사가 아니면 대부분 거의 다 무엇을 쓰더라? 복사 기능을 써요, 여러분. 복사 기능을 쓰고요. 필요한 분들만 무엇할 것이다? 수정해서 씁니다. 매번 다 데이터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왜 12월까지 제가 다 하냐면 급여 자료가 있어야 이 사람들 연말정산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복사 기능까지 모두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21페이지 나와져 있는 급상여까지는 모두 다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끝났고요. 저희 내일은 집중심화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심화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거까지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말정산 바로 넘어갈게요.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